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엠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8월 14일 날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일 정도면 정말 더 진짜 심각해지는 건데 치명률은 어떻게 되지? 예방접종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웨덴에서 엠폭스 변종 첫 확진이 있었대요. 아프리카 대륙 외에서는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 이름이 하위 계통 클레이드 1B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파키스탄에서도 한 명 있었다는 보고가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8월 14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일단 좀 팍스로 끝나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이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엠팍스예요. 원래는 원숭이 두착, 멍키팍스라고 불렀는데 그 멍키팍스라고 부르는 게 특정 대륙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고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현재는 엠폭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엠폭스로 부르시는 게 맞아요. 자, 엠폭스랑 비슷한 바이러스가 스몰팍스예요. 스몰팍스는 마마 천연두라고 하죠. 1977년에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케이스가 있었고 1980년대에는 WHO에서 박멸이 선언됩니다. 치명률이 30%나 됐대요.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접종이 1978년 이전 출생자에는 됐대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몰팍스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게 치킨팍스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치킨팍스는 뭐냐면 수두예요. 수두는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 스케줄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수두에 감염된 다음에 얘가 신경절에 잠복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되는 게 이게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대상포진도 성인 예방접종으로 권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환들이 공통점이 이제 증상이에요. 증상이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이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특히 얘는 수포를 위주로 수포, 농포, 가피 가는 요 이제 이 특징적인 게 공통적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속하는지 이제 뭐 바이러스의 가족들을 이제 살펴보면 치킨팍스는 스몰팍스나 엠팍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가족의 이름 종속과목 강문계 이거를 이제 밑에다 붙여놨는데 치킨팍스는 휴먼 알파 헤르페스 바이러스 3고 이 렐름부터 달라요. 가장 위에 있는 거부터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그런데 스몰팍스랑 엠팍스는 비슷해요. 제너스까지 다 똑같아요. 제너스 위부터는 이 위부터는 다 동일해요. 그쵸? 똑같죠. 다만 종만 다른 거예요. 스피시즈. 그래서 스몰팍스는 바리올라 바이러스, 그리고 엠팍스는 멍키팍스 바이러스라고 명칭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와 엠팍스는 96.3%가 동일하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엠팍스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이뮤니티가 있어서요. WHO에서 엠팍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팩트시트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감염원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이게 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감염된 침구류나 바늘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하고 임산부가 태아에게 감염시키는 것도 가능하대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 사실 접촉 감염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접촉 감염이 메인이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스킨 투 스킨, 마우스 투 마우스, 마우스 투 스킨 이런 컨택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요것도 있었어요. 레스피레토리 드라플릿 이게 비말이잖아요. 어, 비말 감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제가 물음표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 엠팍스는 접촉 감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말 감염을 얘기하니까 비말 감염이 되면 훨씬 더 전파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처음에 코로나 유행할 때 생각나세요?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 감염이 비말 감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비말 감염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공기로도 감염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비말 감염은 한 2m 정도까지밖에 감염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공기 감염이 되면은 얘가 그 이제 비말이 여기 수분 분자가 다 마른 다음에 먼지처럼 떠다니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멀리까지 감염되고, 그러니까 확산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비말 감염으로 알고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 공기 감염이어서 사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O가 좀 조심하려고 비말 감염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피부의 균열을 통해 침투하거나 점막 표면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촉 감염이라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러면 확산이 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말 감염은 접촉 감염보다 조금 더 확산력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뭐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위키피디아에 이런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멍키팍스 바이러스의 크기와 사르스-코브-2,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를 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보는 순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멍키팍스 바이러스, 엠폭스 바이러스가 훨씬 크잖아요. '아, 얘는 뭐 많이 멀리 못 가겠네, 무거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증상을 볼게요. 잠복기는 하루에서 21일 정도 되고 증상 기간은 2주에서 4주. 무증상 감염도 있대요.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데 증상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발진이 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요, 발진에. 그래서 발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반점, 여기 첫 번째 그림 이제 빨갛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색깔만 변하는 거죠. 색깔만 변하는데 근데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굳은 살짝 솟아오르는 거예요. 딱딱하게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수포가 잡혀요. 그 병변 안에 물이 차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포의 물이 고름으로 변해요. 농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물면 딱지가 앉아요. 이게 가피가 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대상자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 4일 이내, 그리고 증상이 만약에 없다면 14일 이내까지 연장해서 맞을 수 있다고 하고, 또 고위험이 대상이 돼요. 헬스워커, 의료진이죠.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나 파트너가 많은 사람, 성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하는 이유가 2022년에서 2023년 유행했을 때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 대부분이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려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잖아요. 뭔가 전파력이 높거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걸 텐데, 그래서 성명서를 찾아봤더니 구체적인 수치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만 빠르게 확산한다, 빠르게 확산하는 클레이드 1B가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WHO 웹사이트에서 치명률 이런 걸 제시를 해주지를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또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CNN 기사가 있었는데, 클레이드 1의 경우에 치명률이 10%까지 보고되고 클레이드 2는 0.2%라고 미국의 CDC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논문을 보니까 클레이드 1에서 5.3%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논문을 보니까 클레이드 1에서 7에서 10%까지 보고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클레이드 2에 대해서는 2.2%까지 보고됐다. 또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따끈따끈한 8월 13일 날 나온 그 문헌에 따르면, 요거는 BMJ라는 저널에 나오긴 했지만 저널에 나온 뉴스였어요. 이것도 역시 뉴스였는데, 이 뉴스에서 WHO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WHO 관계자가 4.9%를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게 여러 연구가 있었고, 여러 연구에서 조금씩 이제 연구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치명률이 10%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을 더 잘 가게 해 드리려고 코로나 때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예방 접종 나오기 전에 얼마였냐면 2.7%까지 갔다고 해요.
이 1.7%가 언제였냐면 2020년 12월이요. 이때 예방접종 막 처음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없을 당시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2.7%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죠. 2.7%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10%라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보면 사실 접촉 감염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 지금까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치명률이 높아서 이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명률이 높으면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HO는 변한 게 없어요. 이 문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마지막 올려진 문서예요. 최근에 더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1월 문서가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예방접종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스 백시네이션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매스 백시네이션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켰거든요. 그렇지만 엠팍스는 매스 백시네이션은 필요로 하지 않고 권유되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질병관리청에 접속해서 봤더니 WHO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 권장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국민은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예방접종하러 달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마음 놓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접촉 감염이니까 그런 거 관련한 것만 주의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뭐 이제 질병 이게 뭐 더 위중해져 가지고 지침이 또 바뀌나 그런 거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예방접종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의 효과나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2024년 디셈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월. 이게 이제 12월에 출판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2024년 8월 16일에 이퍼브 온라인으로 출판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메타 분석이고요. 37개 연구를 분석했고 전체 피험자 수는 그러면 5만 7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가 54%, 심한 감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39%, 그리고 1세대보다 3세대 백신이 효과가 우월한 게 한 64%나 훨씬 더 우월했고, 요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횟수가 한 번이었던 데도 있고 두 번이었던 데도 있는데 접종 횟수에 따른 효과 차이는 없었대요.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주 간격으로 두 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작용을 살펴보면 국소 발적, 국소 부종, 국소 경결, 국소 가려움, 국소 통증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이 퍼센티지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정도 프로파일이면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0.9에서 19%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연구에서 제시된 표예요. 예방접종에서 여기 예방접종에서 어떤 주사제를 썼는지 어떤 예방접종을 썼는지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예방접종 도수 몇 번 맞았는지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NR은 not reported 보고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방접종 많이 쓴 게 MVABN 3세대, 진네오스 3세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게 진네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조금 더 길게 있는데 그냥 표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리려고 한 장만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 문헌을 읽다가 또 이런 글도 읽었어요. BMJ의 오피니언 칼럼 칸에 나온 글인데 8월 15일 날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질병관리청에 계시던 분이 작성하신 글인데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백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선진국들 너네 하나도 안 도와줬지? 그러다가 이렇게 더 악화됐잖아. 지금도 그 실수를 반복할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감염병이라는 게 어 언 그 조절되지 않으면 빨리 조절되지 않으면 언젠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계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러면 감염병은 나를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생한 감염병이 일어난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재 막 유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국가의 입장은 자국민이 감염이 됐을 때 쓸 약과 예방접종, 백신과 이런 거를 비축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게 당연지사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불이 날 때 작을 때 꺼야지 쉽잖아요, 불 끄기가. 근데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불이 이미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의 감염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선진국이 보고 있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사실 우리에게까지 오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필요한 백신의 개수가 10 밀리언이래요. 10 밀리언이면 밀리언이 공이 6개가 붙으니까 이렇게 제가 숫자 약한데 1000만 개요. 1000만. 1000만 개가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8만 개라고 합니다. 28만 개. 그러면 2.8% 원래 필요한 거에 2.8%밖에 보유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레스 된 3%, 3% 좀 덜 되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방접종을 시켜가지고 그 헐드 이뮤니티라고 하죠. 집단 면역을 키워서 이게 컨트롤이 돼야 다른 세계로 안 퍼질 텐데 지금 정말 시급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정보 제공하고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접속하셔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접종에 해당하시는 고위험 분들은 예방접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이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연계되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예방접종 예약하실 수 있고, 제가 일단 서울로 솔팅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세 군데서 진행 중이더라고요. 엠폭스 예방 수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 여기 설명해 줬고 예방 수칙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 피부 접촉, 성 접촉 등을 삼가할 것. 설치류, 쥐다람쥐, 영장류, 원숭이, 유인원을 포함한 작은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 삼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 씻기,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 접촉 삼가하기. 그리고 외국 다녀오신 분들 귀국 후 행동 요령이에요.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가 모니터링 하시고요. 만약 의심 증상, 발열, 발진이 발생할 경우에 1339로 전화하시거나 의료기관에 어, 그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엠폭스 때문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백신도 많이 모자르고, 그리고 의료 자원도 분명히 많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원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도와주어야지 우리 자신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